시간 끌 것 없이 지명타자부터 갑니다. 지명타자로 분류할 수 있는 FA 예정자는 무려 5명. 역시 A등급 강백호를 먼저 만나보시죠. 분명 이번 시장 기준 최대어급이고 한참 부진했던 때에 비하면 회복세긴 해도 모두가 기대하는 강백호의 모습이냐 하면 그렇다고 보기는 아직 이르죠. 어떤 팀이든 타선에 추가된다면 전력은 강해지겠지만 수비 포지션, 보상 선수를 비롯해 영입을 위해 고려할 점이 꽤 많습니다. 아직 젊은 나이와 KT 위즈의 상징성 등 계약 규모 역시 결코 작지 않을 거고요. 그럼에도 20대 초반에 보여준 모습은 확실했기에 완벽한 부활을 상정한다면 지금 가격이 저점인 것도 맞습니다. 유일한 B등급 지명타자는 두산의 김재환. 올해로 4년 115억 계약이 드디어 끝나고 2차 FA 자격을 얻습니다. 김재환의 첫 FA는 두산에겐 실패였죠. 에이징 커브에 따른 장타력 저하가 두드러지며 해마다의 기복이 커졌어요. 작년에 부활이 무색하게 올해는 다시 기대에 못 미칩니다. 약물 전력이 가진 부정적 이미지와 고연령, 보상 규모를 감안하면 이적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겠죠. C등급 지명타자는 레전드만 3명입니다. 이 세 선수의 통산 기록을 합치면 안타가 6,700개, 홈런이 1,000개를 넘어요. 그중 성적이 가장 좋은 선수는 이 나이에 여전히 리그 최상위권 타자인 기아의 최영우. 2024 시즌을 앞두고 1+1년 단연 계약을 맺으며 계약 종료 후 은퇴가 예상됐었는데 올해 오히려 성적이 더 좋아지면서 한 번 더 시장에 나올 게 유력해졌습니다. 성적만 보면 분명한 최대어지만 역시 나이를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죠. 거기다 기아도 성적 부진에 따른 투자 축소를 시사하며 서로가 바라보는 가치의 차이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럼에도 기아의 이번 시장 최우선순위가 최영우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 현실적으로 이적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다음은 최근 1군에 복귀한 삼성의 박병호. 박병호는 2차 FA지만 1차 FA가 35세 이상 C등급을 받았어서 이번에도 C등급으로 나오게 됩니다. 한국 야구 역대 최상위권의 파워히터 박병호는 세월의 흐름 속 더 극단적인 스타일로 변했어요. 컨택을 포기하되 맞으면 담장을 넘기는 한국형 슈어버가 된 것. 그렇게 유지해낸 생산성은 고무적이나 여기저기 잦아진 잔부상은 큰 불안 요소죠. 또 미국에 비해 구속이 느린 KBO에서 정확성 포기가 가져오는 가치 하락이 더 크기도 하고요. 계약 금액이 높진 않을 테니 FA를 신청하지 않을 수도 언론에 나온 것처럼 키움으로 복귀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지명타자는 KBO 역대 최다 안타 기록 보유자인 한화의 손아섭입니다. 분명 손아섭의 타격 성적 자체는 2시즌 연속으로 이름값에 못 미치기에 에이징 커브라는 걱정을 지워낼 순 없지만 이 선수가 한화에 오고서 전체적인 팀 분위기가 향상됐다는 평가죠. 보상 선수 부담이 없는 레전드급 타자라는 점, 또 특정 팀의 색깔이 진하지 않다는 점 등 시장 상황에 따라 어떤 일이 벌어져도 이상하진 않고 계약 규모는 가을 무대에서의 활약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포수로 갑니다. FA 자격을 얻는 포수는 총 4명이지만 B등급 이재원과 C등급 한승택은 신청 가능성이 낮으니 B등급 장성우, C등급 강민호가 있습니다. 먼저 2차 FA를 맡는 KT의 주장 장성우. 장성우 역시 FA 전망이 밝진 못해요. 기대보다 아쉬운 타격 기록을 떠나 처참한 도루 저지율로 대표되는 수비가 문제. 지난 2년간 장성우가 포수를 볼 때 도루를 시도한 주자가 거의 200명에 달하죠. 이에 지명타자 출장 혹은 체력 안배가 필요한데 베테랑을 선호하는 이강철 감독의 성향과 백업 포수 강현우, 조대현의 더딘 성장세에 장성우가 계속 포수로 나서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런 이유들로 장성우는 KT 잔류 확률이 높아 보이네요. 다음은 최초의 4차 FA를 준비하고 있는 KBO 역대 최다 출장자 C등급 강민호입니다. 분명 타격감이 정말 좋은 시점도 있었고 잔부상 속에 많은 수비 이닝을 책임져 준 것도 맞지만 현 시점에서 강민호를 향한 삼성 팬들의 시선은 그리 곱지 못합니다. 순위 경쟁이 가장 뜨거운 9월 들어 타격에서의 기여도가 뚝 떨어진 데다가 이와 더불어 본인은 억울하다고 해명한 FA 관련 인터뷰 논란까지. 어차피 다른 포수를 육성해야 한다면 올해를 끝으로 작별하자는 삼성 팬들 여론도 적지 않죠. 삼성이 차기 시즌의 기조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강민호를 대하는 FA 전략 역시 완전히 달라질 테고 진짜 사람 일은 모릅니다. 다음은 내야수. 유일한 A등급이자 가장 뜨거운 감자인 기아 박찬호입니다. 어쩌면 팬들이 바라보는 이미지와 현장의 간극이 가장 큰 선수가 아닐까 싶어요. 전력을 구상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상수 자원의 존재라고들 말하는데 박찬호가 보여준 지난 몇 년의 활약은 준수한 공격과 뛰어난 수비, 그리고 무엇보다 부상 없는 내구성을 보장합니다. 그것도 팀의 핵심인 유격수 자리에서 말이죠. 부진한 타격 속에도 꾸준히 세금을 납부한 덕에 많지 않은 나이라는 점도 박찬호의 가치를 더합니다. 직전 시장에서 심우준이 4년 50억을 받아낸 만큼 타격이 월등한 박찬호의 기준선 역시 그보다 높은 곳을 바라볼 수밖에 없겠죠. 이미 한참 전부터 박찬호에 대해 구체적인 관심을 보이는 팀이 있다는 보도가 나왔고 기아도 투자에 소극적인 스탠스를 암시하면서 이적 성사 가능성도 점차 높아지는 모양새입니다.
B등급 내야수로는 1년 재수를 택한 오재일과 첫 번째 자격을 얻는 롯데 박승욱이 있습니다. 다만 두 선수 모두 FA 신청 가능성은 거의 제로. 그러니 곧바로 C등급 내야수로 넘어가 보자면 KT 황재균, 롯데 정훈, 키움 이원석까지 3명입니다. 솔직히 타팀이 탐낼 만한 라인업은 아니고 정훈과 이원석은 역시 신청 가능성이 낮으니 현실적으로 시장에 나올 선수는 황재균이 유일합니다. 타격감이 가장 좋았던 시기에 입은 햄스트링 부상이 본인과 구단 모두에게 너무도 아쉬웠죠. 장성우와 마찬가지로 베테랑을 선호하는 팀 성향, 내년이면 39세 시즌을 맞는 나이로 이적 가능성은 낮게 점쳐지고 있어요. 여전히 수비에서는 팀 기여도가 분명히 있으니 코너 내야 자원으로 KT에 잔류할 것 같습니다. 어쩌면 2루까지 정기적으로 맡을 수도 있겠죠. 다음 외야수에는 유일한 A등급 NC 최원준이 있는데 이 A등급이라는 타이틀이 최원준에게 족쇄로 작용하는 느낌입니다. FA 로이드는커녕 본인 커리어에서도 눈에 띄게 부진하고 있는 최원준. NC 이적 후 상승 기류를 타는가 했더니만 9월 성적은 다시 처참해졌습니다. 올해 300타석 이상 타자 중 우르크와 OPS가 모두 최하위인데 수비도 이 선수의 장점으로 꼽히지는 않으니 아무리 나이가 깡패인 FA 시장이라고 해도 20인 외 보상 선수를 내주면서까지 영입을 결정하기엔 주저하게 되는 건 분명합니다. 최원준의 입장에서도 아직 나이가 어린 만큼 2019년과 2020년의 기억을 되살려 FA 재수에 도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B등급 외야수들로는 잠실의 발빠른 두 외야수 LG 박혜민과 두산 조수행이 있습니다. 지난해와 올해 박혜민을 바라보는 시선은 정말 정반대죠. 이게 박혜민 차원의 FA 로이드인 건지 LG 이적 직전이던 2021년처럼 순출루율이 상당히 높아지며 갑자기 타격 커리어 하이를 찍고 있습니다. 공격력으로만 봐도 중견수들 중에는 상위권인데 박혜민의 최대 장점은 웬만해선 다치지 않는 내구성과 역대 최고 중 하나로 꼽히는 수비에 있어요. 도루왕을 노리는 주력의 저하도 그리 눈에 띄지 않죠. 꾸준히 가을 야구에 도전하고자 하는 팀이라면 충분히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LG 역시 마땅한 차기 중견수를 낙점하지 못했으니 잔류시키고자 하는 의사가 커 보입니다. 한편 지난 시즌의 도루왕 조수행은 여전히 극도로 약한 공격력 탓에 올해 들어 입지가 더 줄어든 모양새입니다. 여기서 궁금증이 생기는 것이 성적만 보면 FA를 신청하지 않는 게 당연한데 조수행의 최대 장점이 주력이고 어차피 타격 반등을 기대하지 않는다면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시장에 나가보는 게 더 유리할 것 같기도 하단 말이죠. 동시에 대주자 롤에 보상 선수를 주겠다는 팀도 없을 테니 어쩌면 사인 앤 트레이드의 가능성도 존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마운드로 넘어가시죠. 가장 먼저 풀타임 선발 투수로는 C등급의 양현종만 있습니다. 함께 FA가 될 예정이었던 동갑내기 김광현은 지난 6월 SSG와 2년 계약을 체결했죠. 이 투수가 타이거즈에 가지는 상징성, 결국 이닝을 먹어주는 토종 선발의 가치, 후배들에게 물려주는 경험 등 타팀으로 이적하는 모습은 상상이 안 되지만 역시 중요한 건 금액일 겁니다. 성적이 하락세인 건 분명하기에 최영우와 마찬가지로 팀과 선수 간 격차가 존재할 수 있겠죠. 협상에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선발로 시즌을 시작했다가 길어지는 부진에 불펜으로 넘어간 A등급 최원준입니다. 2년 연속 10승을 올리며 손꼽는 토종 선발이었던 시기도 있지만 2023년부터는 갑작스럽게 모든 부문에서 부진, 올해도 기대에 부응하는 성적은 아닙니다. 선발과 불펜은 FA 액수가 앞자리 숫자부터 달라지기에 꼭 풀타임 선발로 시장에 나오고자 했을 텐데 그건 어렵게 되어버렸네요. 최근 사이드암 투수들이 전체적으로 아쉬운 가운데 당장 지난해 사이드암 선발 엄상백의 부진이 최원준을 4에서 5선발로 바라봤을 팀들에게 부정적 인식을 부여하는 건 사실일 겁니다. 역시 A등급이라는 게 선뜻 영입에 나서기 어렵게 만들기도 하고요. 다음은 A등급 불펜입니다. 이미 1년 재수를 선택한 SSG 서진용, 기아 팬분들께는 보기만 해도 속이 쓰릴 조상우가 있습니다. 서진용은 작년보다도 전망이 나빠져 1군 등판이 단 2경기에 불과하기에 올해도 신청을 안 한다고 가정하면 조상우가 유일한 거죠. 2년 연속 대권을 노리던 기아가 불펜 보강을 위해 야심차게 영입했던 예비 FA 조상우. 26개라는 홀드 숫자와는 달리 경기 내용은 항상 불안불안했습니다. 이런 모습이 비단 올해만 그런 것도 아니고 입대 직전과 그 이후까지 전성기의 임팩트를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걱정. 반복되는 불펜 FA들의 실패 속 과감하게 재수를 택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시장에 나가면 기아가 조상우를 잡을 것 같진 않거든요. B등급 불펜은 7명이나 있는 관계로 우완과 좌완으로 나눠서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먼저 우완에는 이렇게 4명인데 BFA 단연 계약이 끝나는 김상수는 롯데 이적 3년차에 최악의 성적을 마주했어요. 내년이면 38세 시즌을 맞는 나이를 감안해 미신청이 예상됩니다.
그러면 B등급으로 추정되는 두산 이영하부터 살펴보시죠. 저는 올해 중반까지만 해도 이영하가 작년 장현식 포지션으로 인기가 꽤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후반기 들어 각종 스탯들이 급격히 나빠지며 FA 전망도 어두워졌습니다. 탈삼진 능력은 커리어 하이임에도 여전한 제구 난조가 발목을 잡았어요. 허나 내년에도 20대에 불과한 젊은 나이, 유독 높은 올해의 인플레이 타구 타율이나 내야 안타 비율 등 한번 살려볼까 싶은 포인트들도 있고 토종 최고의 우완 선발 투수 출신이라는 이력이 이영하를 은근 매력적이게 만듭니다. 마운드는 항상 아쉬운 팀들이 한 트럭이라 혹시나 경쟁이 붙는다면 생각보다 비쌀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은 삼성의 김태훈입니다. 1년 내내 필승조급 성적을 찍은 시즌은 없지만 이닝은 꾸준히 먹어주는 1군 불펜 자원. 당장 올해 삼성에서 이 선수마저 없었다면 팀 상황은 한층 더 심각했을 겁니다. 삼성에 빠른 공을 던지는 유망주들이 많다고는 해도 일단 김태훈을 상수로 채워두고 새로운 자원들의 깜짝 등장을 변수로서 기대해보는 게 맞겠죠. 류지혁에게 최대 26억 계약을 안긴 삼성이기에 김태훈도 옵션 위주로 비슷한 규모에 도전하지 않을까 싶네요. 한편 같은 연봉을 받는 우완 이승현은 올해 팀 기여도가 더 떨어집니다. 2023년 커리어 하이 이후 2년 연속 하락세에 내년이면 나이도 35세. 전반기에 비해 후반기 성적이 안정된 건 다행이지만 이닝이 적기에 김태훈보다는 협상 후순위일 가능성이 높아요. 올해 시장에서의 평가가 좋지 않을 전망이니 내년 활약에 자신이 있다면 아예 1년 재수를 통해 35세 이상 C등급 FA로 나오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올해 FA를 신청한다면 적정가에 삼성 잔류가 유력하죠. 이제 B등급 좌완 불펜진입니다. 우완 김상수와 마찬가지로 롯데의 진해수는 미신청이 확실하니 한화 김범수부터 확인해봅니다. 올해 가장 큰 반전을 이뤄낸 투수를 꼽아야 한다면 리그 전체로도 김범수가 유력 후보죠. 지난해 좀 적은 이닝을 소화한 게 도움이 된 건지 30세 시즌에 좌타상대 특급 스페셜리스트로 발전했고 특히 피장타를 정말 잘 억제하고 있습니다. 좌완 불펜은 말 그대로 금값이 된 현재 KBO에서 올해 김범수가 플루크 시즌으로 추정된다고는 해도 관심을 보일 팀들이 꽤 많을 겁니다. 저번 시장에서 34세 임정호가 3년 12억을 받아냈으니까요. 물론 올해 김범수가 하이 레버리지 투수는 아니라는 점도 시장 평가에 분명 반영될 겁니다. 다음은 일명 슬깡루, 슬라이더만 70% 넘게 던지는 좌완 이준영입니다. 역시 어떤 팀이든 필요한 저투수지만 김범수보다 많은 나이와 부진한 성적 탓에 매력적인 매물로 보이진 않습니다. 특히 원포인트는 팀 전체 불펜의 퀄리티가 좋아야 더 빛나기에 올해 기아 불펜의 전체적인 난조 속 이준영의 필요성이 더 아쉽게 느껴지기도 하죠. 그러나 5년 연속 50경기를 채운 꾸준함은 이준영이 내세울 수 있는 확실한 장점입니다. 유일한 C등급 불펜 심창민은 올해도 신청하지 않을 것이 유력한 가운데 등급이 없는 독특한 케이스가 한 명 있습니다. 바로 두산과 2+2년 계약을 맺었던 홍건희. 뒤에 붙은 2년이 선수 옵션이라 홍건희가 2년 15억보다 많이 받을 자신이 있다면 기존 계약을 끝내고 보상 없는 자유계약 선수로 시장에 나갈 수 있는 구조예요. 허나 올해 홍건희의 성적을 보시면 바로 아실 수 있듯 옵트아웃을 택할 확률은 매우 낮기 때문에 이번 시장에 등장할 것 같진 않습니다. 이렇게 FA를 앞둔 투타 주요 선수들을 살펴보셨습니다. 1차 FA 선수들의 등급은 추정일 뿐 확실한 건 아니고 올해 말에 2차 드래프트가 예정되어 있어서 미신청 예상 선수들 역시 구단의 전략적 선택에 따라 FA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입 모아 말씀하시듯 이번 FA는 네임밸류가 무거운 시장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전력 보강을 기대하는 팀은 항상 존재하고 FA만큼 직관적인 보충 방법은 없죠. 여러분들의 응원팀이 어떤 선수를 영입하길 원하시나요?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며 저는 다른 야구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